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고등학교 3학년 대학 수학능력시험 해설 강의 수학영역 1부 해설에 오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현희쌤이고요. 일단 시험 보시면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강의는 아마 이거 해설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요, 이제 수능을 치르고 오신 분들이 아닌 아마 이제 앞으로 이 수능 2025학년도 수능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혹시 만약에 이 영상을 이제 수능이 보신 분들을 이제 보시고 계신다면요,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사실 저도 이제 시험지 딱 나온 당일부터 이제 문제를 풀기 시작해서 이제 해설을 그 다음날 찍고 있고, 이제 편집 때문에 그 다음에 좀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일단은 국어도 어려웠고, 그리고 더불어 수학도 어려웠고, 영어도 어려웠던 상황에서 끝까지 일단은 하루 동안 시험 보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수학 영역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수학 영역 경우에는요, 어렵게 출제되었습니다. 사실 6월 모의평가도 어려웠고, 그리고 그 사이에 한 차례 좀 이슈가 생기게 되면서, 이제 9월 모의평가에 조금 쉬운 기조를 보였다가, 다시 이제 원래의 시험을 다시 복귀한 듯한 문항 형태가 이번 수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9월 모의평가를 생각하고 이제 시험 접근하신 분들이라면, 이건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이 충분히 들었을 것 같고요. 일단 같이 저하고 문제 하나하나 차차차 보시면서 우리 다음 수능 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조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직 앞으로 이 수능, 즉 2025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는 예비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반드시 일단 이 해설 강의를 보시면서 앞으로의 겨울방학 계획을 좀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해설 강의 총 4부로 이어지고요. 1부에서는 공통과목 해설이 이어지고요. 남은 2부부터 4부까지는 차례차례로 이제 선택과목 해설,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순대도 해설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공통과목 문제 풀기 시작하기 전에요. 일단 저하고 한번 이번 수학능력시험 공통과목 일단 분석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여러분들, 우리 공통과목에는 총 22문항이 출제가 되죠. 그쵸? 22문항, 네, 74점 만점 현재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 1의 경우에는 74점 중에 37점, 11문항이 출제되고 있고요. 딱 반반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일단 수학 1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지수도가 함수 4문항, 상학함수 3문항, 수열 4문항이 출제가 되었고, 수학 2의 경우에는 극한연속에서 2문항, 설기하교 미분법이 5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적분법에서 2문항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4문항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일단은 지금 보시다시피 수학2에서 고난도 문제가 꽤나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하나하나 넘어가기 힘드셨을 거예요. 그냥 제가 말씀드렸지만 개별 문항 하나하나는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합쳐짐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하나 고비고비가 좀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특히 1번부터 8번까지는 풀만하셨을 거예요. 3점 문항들은. 거다가 이제 딱 9번부터 4점 문항 시작하면서부터 딱 처음 문항부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게임에 등장하게 되면서 조금씩 말리기 시작하다가 점점 뒤로 갈수록 뭔가 복잡한 문제 형태에 이제 먼저 놀라셨을 것 같아요. 일단 같이 제가 조금 몇 개 좀 주목할 만한 문항에 대해서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 9번 문항이었습니다. 9번 문항의 경우에는 노구의 계산의 문제였었는데요. 노구의 계산 문제였지만 단순한 계산은 아니었어요. 뭐였기 때문에, 그쵸? 고일 개념, 선분의 내분점과 관련된 고일 수학 내용이 등장했기 때문에 아마도 내분점 공식 혹시 까먹고 계셨거나 혹은 잘 기억 안 나셨던 분들은 조금 고전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14번 문항의 경우에는 사실 함수 자체를 새롭게 정해줬죠. 결국 함수 fx하고 y는 t라는 가로축, 가로선 교점 개수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gt 함수를 정해준 다음에 결국 절칸, 우 함수값 합해가지고 9가 되는 경우 케이스였는데, 근데 그것이 개수가 무조건 딱 한 개가 된다는 그런 조건에 의해서 결국 미지수 a, b에 대한 조건이 좀 생기게 되었죠. 그렇죠? 그걸 가지고 보는 거였는데, 여기서도 실제로 보시다 보면 결국 14번의 경우에도 사실 맨 끝에 계산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방정식 푸는 문제, 교현적으로는 부정방정식이었기 때문에 고일 수학이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일 수학이 굉장히 현재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일 수학을 막 공을 지어서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고일 수학에서 나오는 개념들은요, 반드시 꼭 그때그때마다 정리를 하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걸 꼭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19번 문항이었습니다. 19번이 3점 문항이었는데요. 이 문제가 어려웠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식을 푸는 과정이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3점 문항 같은 경우 삼각함수 출제가 된다면 단순히 함수를 주고 단순히 방정식을 풀거나 당시 부등식을 푸는 과정이었었는데 지금 이 문제의 경우 한꺼풀 좀 약간 한꺼풀 약간 좀 덮여진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어진 식을 변형을 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친숙한 형태도 바꾸는 과정이었었는데 더구나 3점 문항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여기서 마찬가지로 지를 겁을 먹게 되면서 뒷문항을 가는 게 조금 힘들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결국 대입을 해가지고 식 변형한 다음에 푸는 거 자체는 워낙 많이 봤던 형태였지만 3점 문항 위치에 있기에는 조금 어려웠던 문제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0번 문항이었습니다. 20번 문항 경우에는 접선과 관련된 문제였었는데요. 요 문제는 아마 접선을 하나 다 구하셔가지고 교점을 구해가지고 결국 변액을 구했다 그랬으면 굉장히 빙빙 돌아가는 분이었습니다. 결국에는 문제 힌트가 줘졌어요. 원의 점이었어요. 원이 점이었기 때문에 결국 얘도 중학교 도형 문제였습니다. 원주가 관련된 거예요. 원주가 거기 때문에 요거의 경우에 반드시 여러분들 반드시 지난 개념 그러니까 도형 개념 그리고 고일 개념 반드시 꼭 짚고 넘어가는 평가원의 의미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자, 만약 22번 문항 굉장히 어려우셨을 겁니다. 22번 문항의 경우에는 조건 자체가 막 까다롭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조건 이용해서 결국 우리가 구하고 3차 함수를 솎아내고 그 솎아낸 것도 또 그 안 조건이 더 있었죠. 그 조건 이용해서 수용적으로 값을 계산하는 과정 자체가 빡빡했습니다. 거기 때문에 사실 하나하나 넘어가기 어려웠던 시험이었다. 특히 후반부 문항들.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12번, 14번, 그리고 19, 20, 22 모두 다 까다롭게 출제되었기 때문에 좀 더 어려웠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보통 평가원의 경우에 답지 개수를 좀 맞춰주는 편인데 이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택지 하나의 개수가 딱 한 개밖에 공통해서 나오지 않았다 보니 조금 더 그게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 천천히 좀 분석을 해보면서 여러분들 좀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2025 학년도 수능을 준비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2024 학년도 출제 경향을 확실히 분석하셔가지고 이제 앞으로의 공부에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같이 한번 시작을 해볼 거고요. 저하고 1번 문제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문제 한번 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네, 첫 번째 문제의 경우에는 우리가 항상 봐왔었던 지수계산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지수계산 문제 치고는 기존 출제 경향에 비해서는 좀 쉽게 출제됐어요. 사실 기존에는 이제 지수가 실수인 경우까지, 그냥 즉 지수가 무리수인 경우가 출제가 되었었는데요. 근데 이번에는 다행히도 지수가 다시 이제 유리수인 경우 좀 나오게 되면서 조금 더 간단한 문제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같이 문제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세제곱근 24 곱하기 3의 3분의 2제곱을 곱하는 문항이었으면 어떻게 하자? 그쵸? 결국 이 밑을 소인수분을 해가지고 최대한 다 한 다음에 이제 지수 계산해 주는 거였죠. 자, 그러면 여기 보이시는 지금 이 4를 결국 소인수분해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쵸? 따라서 24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쵸? 얘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기 때문에 따라서 세제곱근 24의 경우에는 얘는 24의 3분의 1제곱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얘는 2의 3제곱의 3분의 1제곱 곱하기 3의 3분의 1제곱 되어가지고요. 따라서 얘는 2 곱하기 3의 3분의 1제곱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뭘 곱하래요? 3의 3분의 2제곱까지 곱하가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결국 주어진 식 같은 경우에는요. 2 곱하기 3의 3분의 1제곱 더하기 3분의 2제곱이어가지고요. 2 곱하기 3에서 정답은 얼마다? 6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지 1번 골라주시면 되는 거겠죠. 되셨죠? 1번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정답률 100%일 것 같지만 100%가 아닙니다. 틀린 학생들이 종종 있으면 계산 실수 하셔가지고요. 계산 실수 없도록 반드시 꼼꼼하게 연산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2번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2번의 경우에는 미분법 문제였습니다. 그쵸? 그래서 확인해 보시게 되면요. 지금 주어진 요 극한식을 보아하니 지금 보니까 여기 2 플러스 H와 2의 차이가 뭐가 되나요? H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요 주어진 식이 뭐가 똑같다. 그쵸? F 프라임 2와 같다는 것을 봐도 알아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주어진 fx를 미분하시면 되겠죠. 그쵸? 자, 미분해 주게 되면 F 프라임 x는 결국 6x제곱 마이너스 10x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F 프라임 2는요. 결국 6 곱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20 돼가지고 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선택지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3번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수학원 문제였으면 삼각함수 문제였었고요. 결국 각을 변환해가지고 새로운 삼각함수를 이제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분 3파이 세타가 2파이간 세타에 대해서 사인 마이너스 세타가 3분의 1일 때 탄젠트 세타의 값을 이제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지금 보시면 사인 마이너스 세타가 되어 있는데, 자, 사인 마이너스 세타의 경우에는 그쵸, 마이너스 사인 세타와 똑같은 값이었고, 요것이 3분의 1이었기 때문에 따라서 사인 세타가 얼마다 마이너스 3분의 1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근데 문제의 조건을 보니까 지금 세타가 2분의 3파이보다는 크고요. 2파이보다 작다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몇 사분면각? 그쵸. 세타는 4사분면이 각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쵸. 자, 같이 한번 그림을 확인해 보게 되면 결국 X축하고 Y축이 있을 때 X축이 있고 Y축이 있을 때 사인이 지금 마이너스 3분의 1이에요. 그쵸. 따라서 그러면 결국 이러한 각도도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 각도가 세타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여기 직각이기 때문에 이 길이가 3 되는 것이고 이 길이가 1. 여기서 따라서 이 길이가 얼마? 그렇죠. 2루트 2가 되는 것을 피타고점을 이용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탄젠트 세타를 구해주게 되면요. 탄젠트 세타는 어떻게 된다? 그렇죠. 마이너스 2루트 2분의 1 되겠죠. 왜냐하면 4사분면에서는 얼싸 않고 코사인만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유리화까지 해주시게 되면요. 유리화 해주시면 여기 루트 2를 분모분에 똑같이 곱해주시면 되겠죠. 정답 얼마다? 마이너스 4분의 루트 2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지 2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되셨죠? 자, 3번까지 뽑았고요. 4번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함수 연속 문제였습니다. 보통 평가원에서는 극한이나 연속한 이렇게 출제하고 하는데 이번 연속이 좀 쉽게 출제가 되었고 이제 극한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되었죠. 자, 연속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일 때 상수 a 값을 구하는 문제 되겠습니다. 자, 지금 주어진 함수를 보시면요. 3x-a하고 x제곱 플러스 a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쵸? 자, 두 함수 모두는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사실 모든 x에 대해서 연속입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지점 어디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쵸? 함수가 끊어진 지점 어디 x가 2일 때가 결국 요 fx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쵸? 결국 우리는 이 2에서도 함수가 연속일 바라는 거예요. 연속이면 뭐다?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모두 같아야 되는 거죠. 그쵸? 자,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좌극한부터 한번 구해 볼게요. 리미트 x가 2 갈 때 fx 자 2보다 작은 거죠. 그쵸? 결국 x가 2보다 작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함수? 첫 번째 함수 써줘야 되겠죠. 그쵸? 따라 정리해 주게 되면 결국 리미트 x가 2 갈 때 3x-a가 되어가지고요. 정리해주시면 이는 6-a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는 우극한 볼까요? 리미트 x가 2 갈 때 fx의 경우에는 보게 되면 리미트 x가 2 갈 때 결국 x가 2보다 큰 거죠. 따라서 얘는 x제곱 더하기 a를 이용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쵸? 해주게 되면 a 더하기 4가 되는 건데요. 지금 함수를 더 자세히 보시게 되면 x가 2보다 큰 것 같을 때 뭐예요? x제곱 플러스 a이기 때문에 사실 요 a 더하기 4라는 값은요. 결국 뭐가 똑같은 거다? f2하고 같은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럼 결국 여기 있는 이 좌극한하고 우극한하고 함수값이 모두 같아야 된다. 따라서 6-a하고 a 플러스 4가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따라서 6-a하고 a 플러스 4가 같아야 된다. 정리해주게 되면 2a는 2, 그래서 a는 얼마다? 1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지 1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되었죠? 그래서 연속성에 대한 내용은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모두 같아야 된다는 점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번 퍼봤고요. 5번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적분 문제였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요. 문제에서는 f'x가 주어져 있고 구체적으로 지금 f2 값을 구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fx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지금 도함수를 가지고 원래 함수를 구하는 문제 결론적으로는 그쵸 부정적분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fx가 되는 거기 때문에 fx는 인테그랄 f'x dx가 되는 것이고요. 적분해주기는 요식 한번 전개해보게 되면 3x제곱 마이너스 6x죠. 그쵸? 거기 때문에 적분해주게 되면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c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c는 적분 상수가 되는 거겠죠. 그쵸? 자, 그때 문제 확인해 보시게 되면요. 지금 f1이 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따라서 f1 대입해 보게 되면 1 3 더하기 c
결국 C-2가 6이기 때문에 따라서 C가 얼마인가요? 8인 것을 알 수 있어서 구체적으로 fx가 확정이 됩니다. fx가 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8 되는 것이고요. 문제에서는 f2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8 마이너스 12 더하기 8에서 정답은 얼마다? 4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지 4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되셨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적분 문제였고요. 특히 이제 부정적분을 구할 때는 항상 뭘 기억하다? 적분 상수 붙이는 걸 기억하자는 거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6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수열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워낙 기출에서 이제 합을 가지고 합의 차이를 가지고 묻는 문제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기출에서 반복되는 유형 출제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식부터 볼게요. S3에서 S2가 3A4하고 가까워진 문제에 주어져 있으면 그쵸? 자, 그럼 이거를 막 증비수열 합의식을 이용해가지고 R-1분의 A의 R 내제곱 마이너스 해서 해야 될까요? 아니죠, 그쵸? 자, 우리 합이 성질이었으면, 그쵸? 자, S4는 뭐냐면, 첫 번째 장부터 네 번째 장까지 합이 되는 거고요. S2는 뭐예요? 첫 번째 것부터 두 번째까지요. 그럼 생각해 볼게요. 우리 방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아이가 있는데, 첫째, 둘째 나가 하면 뭐가 남는 거예요? 세 번째 거하고 네 번째 거만 남는 거잖아요. 그쵸? 따라서 결국, S4-S2가 뭐가 되는 거냐면, 요거의 경우에는 A3 더하기 A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얘가 뭐래요? 3A4라고 이미 주어진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쵸? 따라서 결론적으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가 되는 거냐면 결국 이 A4가 뭐가 된다? A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A3분의 A4가 뭐다? 요거는 2분의 1이고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공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바로 등비수열에 대해서 공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참고로 항상 등비수열, 등차수열 문제에서는요. 등차수열은 뭐다? A하고 T, 첫항 공차를 찾아내셔야 하는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등비수열 같은 경우는 첫항 공비를 찾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결국 못 찾는 문제 이제 첫항만 찾으시면 끝나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쵸? 보아하니 또 뭐가 있어요? 다섯 번째 항이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첫 번째 항 구할 수 있겠죠. 왜? A 다섯 제곱, A5는 뭐가 되는 거예요? A1 곱하기 R 4제곱인 거니까 따라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다? 4분의 3은 A1 곱하기 얼마? 16분의 1이어가지고요. 따라서 A1은 뭐가 되는 거예요? 4분의 3 곱하기 16이어서 12도 확정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쉬웠죠? 자, 근데 공비 구해져 있고요. 첫 항도 지금 구했습니다. 그럼 다 했죠. 따라서 A1 더하기 A2는요. 12 더하기 6이 되어가지고 정답 얼마다? 18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지 몇 번?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죠. 되었죠? 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등비수열 문제였고요. 워낙 기출에서 이 합을 가지고 합을 뺀 것들에 대한 내용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출 몇 개만 보셔도 금방 푸실 수 있을 거 생각이 듭니다. 자, 7번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수학2 문제였고요. 미분법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의 경우에 사실 워낙 기초 문제죠. 왜? 극대극수의 정의 그리고 다항함수에서 극대극수 정의만 잘 알고 계셨다면 크게 어려울 문제 없는 문제였습니다. 자, fx가 x는 알파에서 극대이고 x는 베타에서 극소일 때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뭘 구하는 문제예요? 결국 f'(x를) 구해가지고 그쵸 증감만 확인하시면 되겠죠. 증감 변화만 자, 확인해 볼게요. 따라서 f'(x는 미분해주게 되면요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가 되는 것이고요. 인수분해해보게 되면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6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럼 이거 한번 그래프 그려보게 되면요. 결국 이런 식으로 x축하고 서단 두 점에서 만나게 되는 그래프가 되는 것이고요. 절편 자체는 마이너스 2하고 6이 됩니다. 자, 그럼 도함수의 부호를 보게 되면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어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쵸?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다 도함수가 0이 되는 지점에서 좌우에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밖에 뭐가 되는 거예요? 극대가 되는 거고 도함수가 0이 되는 지점에서 부호 변화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게 되면 극소죠. 따라서 결국 마이너스일 때 뭐가 생긴다? 여기서 극대가 생기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6일 때 뭐가 생긴다? 극소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뭐라 했나요? 여기가 극대 알파가 되는 것이고 여기가 그쵸 베타가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얼마나 된다?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8이라고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지 5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되셨죠? 네, 이렇게 해서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다음 8번 같이 한번 가볼게요.
네, 적분 문제였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3차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쪽 식이 성립할 때 마이너스 t부터 2까지 fx를 적분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못지 하셨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 그러면 결국에는 적분해야 되는 거니까 fx를 최종적으로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따라서 우리는 지금 가운데 주어진 이 식을, 즉 이 초록색 식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fx를 결국 추노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같이 한번 가볼 건데요. 일단 좌변에서 지금 보시면 fx가 공통을 좀 묶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쵸? 따라서 좌변식 써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결국 fx로 묶어볼게요. 그러면 결국 fx 곱하기 x-1 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우변에 있는 식도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 그쵸? 3x를 인수분해해보게 되면요. 3x에다가 x세제곱 마이너스 1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 x세제곱 마이너스 1도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 그쵸? 따라서 얘는 3x에 x-1에 x제곱 플러스 x 더하기 1이 되어서 결국 얘는 x-1에다가 3x 세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3x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쵸? 그럼 잘 보니까 얘가 뭐래요?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대요. 그쵸? 그럼 모든 x에 대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항등식이 돼야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따라서 결국 fx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fx는 그쵸? 결국 여기 있는 3x 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더하기 3x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되셨죠? 뭐 이렇게 안 푸셔도 되고요. 아니면 차라리 fx를 3x 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o 두셔가지고요. 대입하신 다음에 a, b, c 구하셔도 상관없는데요. 그럼 걔는 좀 복잡해지겠죠. 그쵸? 그걸 가지고 추천드리는 방법은 결국 좌변 우변 각각 인수분해 하셔가지고 푸는 거라는 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했어요. 적분하면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결국에는 fx를 적분을 하는 것인데요. 따라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3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더하기 3x를 x에 대해 적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눈치 좀 빠진 분이 있으시죠? 보니까 지금 적분의 범위 아래급 위끝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릅니다. 그쵸? 그럼 어떻게 하자? 그쵸?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함수는 2배 해주는 거였고 이제 기함수 같은 0이 되는 거였잖아요. 보니까 3차하고 1차는 0이 됩니다. 그쵸? 딱 정리해주게 되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그쵸? 요거의 경우에는 2 곱하기 0부터 2까지 3x 제곱의 dx가 되는 것이고요. 적분해 주시면 x 세제곱이 0부터 2까지 곱하기 2가 되어서 8이 16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지 몇 번인가요? 2번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되셨죠? 이런 식으로 문제 접근하셔가지고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3점 문항 풀어봤고요. 이제 4점 문항 같이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아마 9번에 조금 말리신 분들이 계셨을 것 같아요. 9번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결국 내분점을 물어봤기 때문에 아마 고1 수학을 좀 까먹으셨던 분들은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사실 여러분들 기출 분석을 실제로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내분점에 대한 내용이 은근 좀 계속 매번 좀 등장했어요. 가끔씩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좀 기억하신 분들 꽤 계셨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두점 PQ에 대해서 성분 PQ를 m 대 1-m은 내분점 좌표가 1일 때 4의 m제곱 값을 구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럼 내분점 좌표 써볼까요? 어떻게 되는 거였죠? 그쵸, 요거는 m 더하기 1-m 써보게 되면 1-m 분의 그 다음에 m 곱하기 로그 5의 12 더하기 1-m의 로그 5의 3으로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따라서 이게 얼마 돼요? 지금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건데 하필이면 또 분모가 얼마인가요? 지금 여기가 1이에요. 그쵸? 따라서 결국 분자가 1이 되면 되는 거겠죠. 그쵸? 따라서 m 곱하기 로그 5의 12 더하기 1-m 로그 5의 3인데요. 이거 한번 전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5의 3 마이너스 m 로그 5의 3이 얼마래요? 지금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요거 두 개 한번 묶어볼게요. 자, 그러면 m은 묶어보게 되면 로그 5의 12 마이너스 로그 5의 3이 얼마냐면 1 마이너스 로그 5의 3이 되겠죠. 그쵸? 자, 그러고 보아하니 자, 여기가 지금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로그끼리 뺄셈은 진수끼리 나눗셈. 따라서 요거는 로그 5의 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 5변 계산해 보시면 요건 로그
5의 3분의 5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구해야 되죠? 잘 보니까 우리 진수에 지수가 있으면 로그의 앞으로 떨어지는 거였어요. 그쵸? 자, 그러면 요거의 경우 볼게요. 화면을 잘 보시면 로그의 앞에 m이 있으면 진수의 지수도 올릴 수 있죠. 그쵸? 따라서 얘는 로그 5의 4의 m제곱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요거하고 요게 같대요. 근데 지금 보시면 미시 5도 같죠. 따라서 4의 m제곱 얼마? 3분의 5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선택지 몇 번? 4번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였죠. 그래서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였는데요. 아마 내분점 공식을 조금 헷갈려 하셨다면 조금 생각을 해보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문제였습니다. 자, 9번 문제였고요. 10번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적분 문제였습니다. 사실 처음 문제는 결국 그래프를 그리는 문제였었고요. 그 다음 내용은 결국 움직인 거리를 묻는 거였기 때문에 결국 적분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였습니다. 사실 물론 적분을 이용 안 해도 되긴 했었어요. 근데 같이 문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각 t는 0일 때 동시에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을 움직인 주점 PQ의 시각 t는 0에서 속도가 각각 V1t, V2t이다. 자, 시각 t에서 두 점 PQ 사이 거리를 FT라고 할 때 FT는요 증가, 감소, 증가한다고 합니다. 시각 t는 A보다 B까지 Q가 움직인 거리를 묻는 거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가 되는 거냐면 움직인 거리이기 때문에 A부터 B까지 결국 V2T DT를 구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결론적으로 A, B 값을 구하는 것이 일단 첫 번째 급선무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볼게요. 지금 두 점 PQ 사이 뭐래요? 거리래요. 거리. 자, 거리는요 뭐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위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위치는 뭐죠? 속도를 적분한 거예요. 그렇죠? 적분해 보셔야죠. 따라서 저는요 일단은 첫 번째 P 위치에 제가 x1을 줄게요. x1t는 뭐냐면 결국 v1t를 적분하게 되는 거예요. 그쵸? 따라서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3분의 1 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5t 더하기 사실 c1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뭐래요? 동시에 원점을 출발했대요. 그러면 0일 때 위치가 0이요. 실제 여기 0 대입해보시면요. 실제 C1이 0 나오면 0 나옵니다. 그쵸? 따라서 C1은 사실 의미가 없는 항인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되셨죠? 자, 두 번째 X2T 한번 가보겠습니다. PQ의 위치요. 따라서 얘는 V2T, DT가 되겠죠. 적분해 보시게 되면 요 같은 경우에는 T제곱 마이너스 7T 더 C2인데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원점을 출발했기 때문에 사실 C2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쵸? 이렇게 두시면 끝나는 문제가 되겠죠. 따라서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FT는 뭐가 되는 거냐면 결국 X1T에서 X2T를 빼낸 건데요. 사실 여기서 지금 X1이 더 큰지 X2가 더 큰지 모르기 때문에 절대값을 취해주는 겁니다. 왜? 거리는 항상 0보다 커야 되거든요. 그쵸? 좋아요. 자, 그걸 정리해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는 3분의 1 t 세제곱 마이너스 4t 제곱이죠. 4t 제곱 마이너스 4t 제곱 플러스 12t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럼 저기 안에 있는 식을 제가 여기 안에 있는 식을 한번 제가 GT라고 한번 두고 시작해 볼게요. GT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G'T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럼 G'T는 T 제곱 마이너스 8T 더하기 12여서 얘는 T 마이너스 2, T 마이너스 6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거 한번 그래프 그려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가는 그래프예요. 잠시만요. 다시 그려볼까요? 이런 식으로 여기가 2하고 6이에요. 그쵸? 그럼 도함수 그래프 그려야 되는데 원래 함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요. 그쵸? 결국 선을 쭉 한번 그어볼게요. 2하고 6에서 선을 쭉 그어주시고요. 자, 그러면 도함수가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프는 어떤 형태냐면 이렇게 가는 형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쵸?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얘가 GT 그래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고요. 딱 보니까 지금 여기 G6이 얼마인가요? G6이 실제 해보시면 0이 나옵니다. G6이. 따라서 결국 축이 어디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쪽에 이렇게 T축이 생기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6에서 접하는 그래프예요. 결국 우리가 알아야 될 그래프는 뭐가 되는 거냐면 결국 여기 0 되겠죠. 여기가 0이 되는 그래프가 될 거예요. 네, 다시 볼까요? 이런 식으로 0이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건 뭐냐면 절대값이거든요. 지금 절대값 취해줬으면 그럼 그래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거 원래 그래프 그대로 가는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럼 다 했습니다. 문제 뭐다 했냐면 지금 t가 0보다 이제 큰 때부터 시작하는 거죠. 0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0부터 a까지 증가하고요. a부터 b까지는 감소하고요. b부터 무한대까지는 증가를 한대요. 그럼 결국 a가 얼마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쵸? 지금 보시면 어디까지? 0부터 어디까지? 2까지 증가하고 그리고 2부터 6까지는 어떻게 감소를 하고요. 그쵸? 다시 증가하는 형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a가 얼마? 2가 되는 거고 b가 6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쵸? 따라서 여기 a가 얼마? 2가 되는 거고 b가 얼마? 6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결국 우리는 v2t 절대값을 취한 것에 대해서 적분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 뭐 적분을 하셔도 상관없는데요. 보통 여러분들 속도가 이런 식으로 지금 매차 함수 t에 대한 1차 함수 주어진 경우에는요. 보통은 결국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좀 더 쉽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결국 지금 보시면 그래프가 어떻게 된 거냐면 t축이 여기 있고요. 기울기가 2인 직선이에요. 이런 식으로. 근데 절대값을 취한 걸 적분했을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넓이가 되는 거예요. 어디서 어디까지? 지금 2부터 6까지예요. 그쵸? 따라서 결국 여기가 2라고 둘게요. 여기가 그리고 6이라고 두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 넓이 합을 구하는 것이 결국 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절편이 얼마냐면 x제곱 t 절편이 2분의 7이거든요. 따라서 넓이는 결국 이 적분값은 얼마가 된다? 적분값은 2분의 1 곱하기 결국 2분의 7에서 2 빼주게 되면 2분의 3이죠. 그쵸? 그리고 여기 얼마인가요? 값이 이 함수값은 3이에요. 그쵸? 마이너스 3이죠. 그래서 여기 3을 해주시는 거고요.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그리고 2분의 5 곱하기 해주게 되는 6이 때 함수값은 얼마죠? 5가 되는 거 알 수 있죠. 5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 해주시면 4분의 34가 되어서요. 정답 해마다 2분의 17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지 2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아마도 처음에 A, B 값 구하는 과정 조금 까다로웠을 거고요. 그 뒤에 사실 나오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실제 교과서 예제에서 볼 수 있는 문제였다는 것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0번 풀봤고요. 이제 11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열 문제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문제 같이 한번 보시게 되면요. 공차가 영위한 등차 수열 A에 대해서 쉽게 이렇게 두 가지가 주어졌을 때 결국 수열의 합을 구하는 문제 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등비 수열 문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결론적으로는 등차 수열은 뭐다? 첫항하고 공차를 찾는 문제로 바뀐다고 말씀드렸죠. 그쵸? 자, 그거 한번 이용해 볼게요. 일단 그 첫 번째 식부터 보겠습니다. 사실 첫 번째 식은 이미 기출에서 몇 번 나왔던 식이죠. 그쵸?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지금 보시면 A6이 절대값하고요. A8이 같다고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일단 경우는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언제 되는 거냐면 첫 번째 A6하고 정말 A8이 같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A6하고 A8은 부가 반대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쵸? 자, 그런데 문제에서 지금 공차가 0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쵸? 맞나? 여기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보시면 A6하고 A8 같아지게 되면요.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공차가 0일 수밖에 없어요. 그쵸? 따라서 여기 경우에는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쵸? 따라서 여기는 탈락이어서 최종적으로 뭐 알 수 있는 거예요? A6은 마이너스 A8 사실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다? A6이 0보다 작은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A6이 지금 0보다 작아요. 그럼 A8은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예요? 0보다 그쵸? 큰 걸 알 수 있겠죠. 그쵸? 또 알 수 있는 게 있죠. 자, 등차 수열은 항상 뭘 가지고 있다? 대칭성을 가지고 있다. 그쵸? 그러면 우리가 등차 중앙에서 또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쵸? H는 얼마? 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쵸? 그럼 보세요. 등차 수열 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그쵸? 그리고 또 알 수 있는 게 있죠. 공차가 0보다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쵸? 따라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보다 일단 공차가 0보다 크다는 사실도 또 끊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일단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저건 이제 두 번째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두 번째 식을 보니까 AK 플러스 1분의 1인데 이거 어디서 많이 봤었죠? 그쵸? 부분분수. 사실 이게 자체 우리가 계산하려고 하면 좀 복잡해요. 어떻게 하자? 부분분수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해주는 거였었는데 지금 잘 보시면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AK 플러스 1분의 1인데 분자에 뭐가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쵸? 분자에 이거 두 개의 차이. 그러니까 AK 플러스 1 마이너스 AK가 있으면 정말 좋아요. 왜?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건데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AK분의 1 마이너스 AK 플러스 1분의 1이 있어서 딱 좋아요. 거기에 지금 보시면
없던 게 생겼어요. 그죠? 없던 것이.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다시 나눠가지고 없애주셔야겠죠. 그쵸? 따라서 얼마 생기는 거예요? 곱하기 AK 플러스 1 마이너스 AK분의 1이라는 식이 생겨가지고 비로소 같아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맞죠? 써볼게요. 여기서도 AK 플러스 1 마이너스 AK분의 1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랬죠? 자,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 다음 거 보시면 지금 정확히 이 부분이 뭐죠? 얘가 지금 무슨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이에요. 그리고 K 플러스라고 K는 이웃하는 두 항입니다. 이웃하는 두 항 사이 차이야? 이게 뭐예요? 공차예요. 그쵸? 따라서 결국 여기 뭐가 되는 거다? 여기가 결국 D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어. 공차 D. 그리고 요 부분 같은 경우 정리해볼까요? 정리해보게 되면 얘는 뭐냐면 A1분의 1 마이너스 A2분의 1 그리고 A2분의 1 마이너스 A3분의 1 해서 어디까지? 여기 저 공차 좀 지울게요. 그리고 어디까지? 그쵸? A5분의 1 마이너스 A6분의 1까지 하고 그리고 곱하기 D분의 1이요. 그러면 소거가 되죠. 여기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되었어요? 따라서 정리를 해주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뭘 알 수 있다. 결국 A1분의 1 마이너스 A6분의 1 곱하기 D분의 1이 뭐가 되는 거예요? 96분의 5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되셨나요? 그리고 또 볼게요. H 지금 뭐라 했어요? 0이라고 했어요. 그쵸? 따라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A가 뭐다? 마이너스 6D인 것을 알 수 있겠죠. 왜? H는 등차수 1발랑에서 A 플러스 6D가 되거든요. 그쵸? 자, 그러면 요거 이용해 보게 되면 결국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6D분의 1 되는 것이고, 자, A6의 경우는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예요? A6. 그렇죠. 지금 보게 되면 A6이라는 거는요. H1에서 몇 번째 뺀 거예요? 공차 한 칸을 뺀 거잖아요. 근데 H 0이나 있기 때문에 바로 뭐야 알 수 있다. 마이너스 D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다 대입해주게 되면 결국 얘는 D분의 1 되는 것이고요. 곱하기 D분의 1로 처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다시 정리 한번 해보시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얘는 어떻게 된다. 보시면 6D분의 5 곱하기 D분의 1 되는 것이고 결국 6D 제곱분의 5가 얼마 된다? 96분의 5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서 따라서 결국 D제곱 얼마나 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16인 것을 알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결국 알 수 있는 게 뭐야? 따라서 D가 4가 되거나 아니면 D가 마이너스 4가 되는 것인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공차가 뭐다? 0보다 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쵸? 따라서 마이너스 4는 될 수가 없는 거고 4만 가능하게 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서탕도 얼마 된다? 서탕도 여기가 마이너스 2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되셨죠? 자, 일단 지금 보시면요. 결국 우리는 뭘 구하는 거냐면 첫 번째 항하고 첫 번째 항부터 15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는 건데 이걸 사실 뭐 등차수 합공식을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뭐 이용하자? 결국 대칭성 이용하자. 그럼 보게 되면 지금 7번째 항 0인 거니까요. 뭐 알 수 있는 거예요? 7번째 항을 기준으로 A6, A8 얘도 얼마 합하면 얼마 되는 거예요? 0인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A5하고 A9도 얼마 되는 건 0인 거예요. 그럼 쭉쭉쭉 가다 보면 A1하고 A13까지 합이 얼마 되는 거예요? 얘도 합이 얼마? 0인 거예요. 결국 우리가 구하는 값은 뭐가 되는 거냐면 14번째 항하고 15번째 항의 합을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쵸? 자,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2A 더하기 얼마? 그쵸? 그러면 27D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열고 마이너스 48 그리고 27D는요 108 되어가지고 정답 얼마다? 65도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선택지 몇 번인가요? 1번 골라주시면 되는 거죠. 되었죠? 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첫 번째 식에서 일단 최대한 식을 끊어낸 건 문제가 어렵지 않았을 텐데, 두 번째 식에서 결국 부분분수를 가지고 시그마식 반영한 다음에 푸는 게 조금은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정도 연습까지 충분히 좀 해두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 요 11번 문제가요, 결국 오답률 자체가 조금 높은 편이에요. 지금 보시면 오답률이, 사이트 약간 다른데요. 12위 정도 지금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수요에 대한 연습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한 반 정도 맞추고 반 정도 틀린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네, 수요에 대한 연습 좀 많이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12번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12번의 경우에는요,
이제 적분 문제인데요. fx를 일단 그래프를 그리고 gx의 식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문제도 묻고자 하는 내용이 저희 넓이 최대값이거든요. 그게 어떤 경우인지 사실 잘 캐치해내셨다면 크게 어려울 바가 없는 거였고 결국 문제 마찬가지도 결국 특수한 케이스를 찾는 문제였습니다. 일단 같이 한번 볼게요. 다행히도 지금 fx가 착하게도 지금 다 인수분해 해줘줬기 때문에 x절편 찾는 건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었어요. 그쵸? 결국 일단 한번 fx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어떻게 그려지게 되는 거냐면 x축이 있고요. 그리고 0을 지나고요. 그리고 6을 지나고 뭐 9를 지나고 이러한 그래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면 그쵸? 여기가 0, 6, 9 이런 식으로 되는 그래프가 되겠죠. 여기가 y는 fx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gx는 뭐냐면 어떤 0과 6 사이에 있는 그런 t에 대해서 t보다 작으면 fx 그냥 그대로 가정하는 거고 t보다 큰 것 같으면 얘는 뭐냐면 요동한 식으로 간대요. 그래서 그 넓이가 최대가 돼야 되는 뜻인 거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제 구할 수가 있을 것인가. 근데 잘 보시면 지금 요 식이 뭔지 알 수 있나요? 볼게요. y-ft는 마이너스 x-t예요. 이게 뭐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t, ft잖아요. 뭐예요? 직선이에요. 즉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어디 점? y는 fx 위 점을 하나 지나는 직선이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이런 직선인 거예요. 이런 직선. 그럼 그때 넓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 넓이가 바로 우리가 구하고 넓이가 되는 건데 이런 빨간색 넓이가 가장 언제 커지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되었어요? 자, 그럼 이게 어떻게 이제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것인데요. 자, 이거 어떻게 될까요? 그래프가. 일단 그러면 넓이가 최대가 돼야 돼요. 그러면 어쨌든간 곡선하고 직선으로 둘러싼 넓이가 가장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울기와 마이너스 n 직선 계속 움직여 보는 거예요. 일단 그래프 제가 조금 잠시만요.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 부분을 조금 다시 그려볼게요. 네, 지금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좀 좁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일단은 결국 기울기가 마이너스 직선 계속 움직여 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언제 이 넓이가 최대가 될 것인가? 요 넓이야 이제 아직은. 좀 더 올라가 볼까요? 이런 식으로. 잠시만요. 다시 그려볼게요. 여기를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갔을 때 넓이가 가장 커져야 돼요. 그럼 이때는 뭐냐면 요 넓이가 되거든요. 그쵸? 물론 여기선 지금 t가 2개 지나겠지만, 그쵸? 그럼 이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쵸? 접할 때죠. 언제? 이런 식으로 접할 때, 다시 그릴게요. 접할 때 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되었어요. 결국 접할 때 실제 보게 되면 마이너스 직선이 뭐 이렇게도 가능해요. 이렇게도 가능하고요. 근데 그 넓이가 한 커지진 않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gx 자체가 정의가 뭐냐면 지금 t보다는 작으면 fx 그리고 가져가. 결국 요때는 그리고 가져가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는 뭐예요? gx가 이 직선으로 가는 거예요. 이 직선으로. 당연히 요때 넓이가 최대가 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렇죠. 왜냐면 이게 직선이 더 낮아지게 되어버리면 그때 넓이가 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니까 결국 접할 때인 거예요. 되었어요? 되었죠? 따라서 지금 결국 보시면 결국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t가 되는 거예요. 결국 접점이 언제 돼? t, ft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접선인 거죠. 되셨나요? 자, 그럼 같이 가봅시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f't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f'x 한번 구해보게 되면 일단 요거 전개해보게 되면요. 요거는 x세제곱 마이너스 15x제곱 플러스 54x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럼 미분해보게 되면 결국 9분의 1에 3x제곱 마이너스 30x 그리고 더하기 얼마인가요? 5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얘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쵸? 얘가 마이너스 1 돼야 되는 거야. 그 다음 t를 구하는 거니까. 되었죠? 따라서 결국 정리해보시면 f't 결국 3x제곱 마이너스 3t제곱 쓸게요. 3t제곱 3t제곱 마이너스 30t 더하기 54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쵸? 마이너스 9가 돼야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정리해보게 되면 t제곱 마이너스 10t 더하기 21이 얼마가 돼야 되는 거 0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인수분해해보시면 t 마이너스 3 곱하기 t 마이너스 7이 얼마? 0인 거예요. 그럼 t가 3이거나 혹은 7인데 문제에서 보다 했어요. t가 0과 6 사이라고요. 7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되셨어요? 따라 정답은 얼마다? 3이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끝났죠? 자, 그러면 t가 결국 3인 거니까 결론적으로는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3인 거예요. 3, 얼마? 실제 대입해보게 되면 3,9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6인 거니까 해보시면 6 나오는 거 알 수 있어요. 되었어요? 자, 그러면 결국 이 직선의 식도 완성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빨간색 직선 구해볼까요? 빨간색 직선은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9가 되어서 실제 이게 뭐야? 9,0을 지나는 직선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는 어디가 되는 거예요? 넓이는 그쵸? 여기 부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되셨죠? 그런데 잘 보시면요. 결국 이것도 적분을 다 해야 되는 건가? 잘 보시면요. 지금 요 부분은요. 요 부분 제가 지금 보라색으로 색칠하는 부분은 뭐예요? 삼각형이에요. 삼각형. 실제로 또 보시면 직각이고 여기 길이 얼마? 6이고 물론 비율이 안 맞지만 여기도 얼마예요? 6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만 해가지고 두 개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럼 나머지 부분은 뭔데요? 그렇죠. fx를 적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0부터 3까지 적분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는 넓이는 뭐가 된다? 0부터 3까지 결국 9분의 1 x세제곱 마이너스 15x제곱 플러스 54x를 x에 대해 적분하시면 되고요. 5쪽 삼각형 넓이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6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계산할게요. 자, 그럼 따라서 9분의 1에 4분의 1에 x 4제곱 마이너스 5x 세제곱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27x제곱 0부터 3까지 그리고 뒤에는 18 해주시면 되겠네요. 계산해보시면 결국 9분의 1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3이 되죠. 81이고요. 그리고 9분의 5 곱하기 3, 3, 23, 9, 27 그리고 27 곱하기 9분의 1 곱하기 얼마인가요? 9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더하기 18도 있고요. 자, 약분이 좀 되죠. 여기 4분의 9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계산해보시면 여기 3, 5, 15 그리고 여기 해주시면 27 될 것이고요. 더하기 18 되겠죠. 자, 요 부분 계산해보시면 30 나옵니다. 따라서 얘는 얼마다? 4분의 129라고 정답을 처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지 3번 되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답을 구하는 과정은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마도 이제 결국 이 gx를 해석하는 조건 일단 기본적으로 x가 t보다 큰 것 같을 때 이것이 직선인 걸 파악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넓이가 최대가 되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를 조금 생각하시는 것이 조금은 난해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까지 반드시 잘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셨죠? 네. 자, 12번 포즈 펴봤고요. 13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3번은요. 수학권의 상학함수 문제로 출제가 되었는데요. 요거는 근데 구모 때하고 비슷하게 좀 더 쉬운 난이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문제에 주어진 그냥 조건을 잘 해석하시고 문제 쭉쭉쭉 풀어 나가셨다면 사실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었어요. 그냥 정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푸시면 되거든요.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 한번 볼게요. 일단 AB 길이가 지금 보시면 여기가 3이라고 지금 줘져 있고요. 요 길이가 잠시만요. 요 길이가 지금 3이라고 줘져 있고요. 그리고 지금 BC 길이 요 길이가 지금 루트 13이라고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그리고 AD와 CD 곱이 지금 주어져 있어요. 9라고 주어져 있고 BAC에 또 특수가고 3분의 파이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삼각형 ABC 넓이 S1, 요 넓이가 S1이고요. 그리고 ACT 넓이가 S2가 되어 있고요. 심지어 요 관계가 또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ACD 외접원 반지는 게 R이라고 줬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sin ADC분의 R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요지가 좀 빠르신 분들은 결국 외접원 반지는 사인 법칙이겠네? 그러면 넓이를 좀 구해야겠네? 그러면 코스 좀 써야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가볼게요. 일단은 문제가 주어진 차근차근 하시면 됩니다. 볼게요. 지금 보시면 우리가 결국 S1, S2 넓이를 구할 줄 아셔야 되는데 하필 문제 조건에 뭐가 들어져 있냐면요. 이게 있어요. AD 곱하기 CD가 얼마? 9라는 게 주어져 있거든요.
이 괜히 주어진 게 아니겠죠. 볼게요. 자, 우리가 삼각형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 공식이 뭐냐면 2분의 1 변변 사인 낀각이었어요. 그쵸? 그럼 볼게요. 2분의 1 변변 사인 낀각이야. 그럼 볼게요. AD하고 CD 곱이요. 지금 9인데 얘가 AD가 여기 있고요. CD가 여기 있어요. 변 사인 낀각. 그럼 이걸 제가 세타라고 두면 S2 넓이는 자동으로 구해지는 거예요. 결국 뭐 구하는 문제? 사인 세타를 구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하필 또 문제에서 뭘 구하고 있어요 지금? 얘가 뭐예요? 세타거든요. 사인 세타를 결국 구해야 되는 문제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R이네. 그쵸? R이야. R은 외점 반지름 길이야. 사인 붙이기죠. 그럼 뭐야? 사인 A분의 마주보는 편은 2R이었어. 그러면 세타하고 지금 마주보는 편이 어디예요? AC예요. 결국 우리가 R을 구하기 위해서 뭘 구해야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AC 길이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AC 길이도 어떻게 구할 수 있어? ABC에서 구할 수 있어. 왜? ABC에서 각이 있거든. 충분해요, 정보는. 무슨 법칙? 코사인 법칙. 제 말씀대로 쭉 따라가시면 답은 구해지게 되는 거예요. 가볼게요. 첫 번째. 일단 삼각형 ABC부터 가봅시다. ABC에서 시작해보는 거예요. 무슨 법칙? 코사인 법칙이요. AC를 제가 여기 X어 둘게요.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다? 그쵸? X제곱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쵸? 따라서 X제곱 말고요. 이렇게 쓸게요. 코사인 3분의 파이는요. 코사인 3분의 파이는 2 곱하기 3 곱하기 X분의 3의 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루트 13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얘가 코사인 3분의 파이가 얼마예요? 2분의 1이거든요. 그쵸? 2분의 1이고 얘는 뭐냐면 2 곱하기 3 곱하기 X분의 3 곱하기 X예요. 그러면 분자끼리 같은 게죠. 분자끼리. 요거 분자끼리 결국 같으면 되는 거예요. 정리해보게 되면 x제곱 여기 9곱 마이너스 13이죠. 마이너스 4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3x가 되어서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 그쵸? 인수분해해보시면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4가 얼마? 0인 거예요. 근데 x는 변의 길이니까 자연수입니다. 그쵸? 그럼 x가 얼마 될 수밖에 없어? 4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됐죠? 결국 뭐만 보면 이제 사인 세타만 보면 돼요. 그것도 보니까 지금 보시면 S1과 S2의 관계가 주어졌어요. 그럼 뭘 구할 수 있죠? 여기서 지금 일단은 S1 구할 수 있어요. 왜? ABC 넓이야. 넓이 뭐라고요? 2분의 변변 사인 낀각이에요. 하필이면 낀각이 뭐야? 3분의 파이거든요. 특수관계잖아. 그쵸? 결국 S1을 구할 수 있어요. 2분의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사인 3분의 파이거든요. 그다음에 얼마? 2분의 12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에요. 얼마예요? 계산해보시면 3루트 3 나옵니다. 그쵸?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넓이가 3루트 3이야? 얘가 얼마? 3루트 3인 거예요. 그럼 요 관계식에서 S2가 얼마 나오게 되는 거예요? S2가. 그래요. S2는 2분의 5 루트 3이 나오게 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되셨어요?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2분의 5 루트 3이야. 그러면 이제 뭘 구할 수 있는 거야? S2는 뭐라고 했거든요? 변변 사인 낀각이었다고요. 그럼 2분의 1 곱하기 ADC 곱하기 얼마였어요? 9였다고요. 그쵸? 9였고 그리고 사인 낀각 사인 세타 얘가 얼마래요? 2분의 5 루트 3이라고요. 그럼 뭐 같으면 돼요? 요거하고 요게 같으면 되겠죠. 결국 사인 세타가 구해진 거예요. 따라서 사인 세타가 얼마? 9분의 5 루트 3인 거예요. 이제 뭐만 보면 끝나요? R만 보면 끝나는 거예요. 되셨죠? 자, R은 보니까 뭐야 또 무슨 법칙? 사인 법칙. 따라서 사인 세타를 마주보는 변 어디? AC가 마주보는 변이잖아요. 그쵸? 4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쵸? 2R인 거예요. 따라서 R은 뭐가 되는 거냐면 2분의 1 곱하기 사인 세타분의 1 결국 5 루트 3분의 9 곱하기 4가 되겠죠. 정리해보시면 얼마? 5 루트 3분의 18이 R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다 구했습니다. 따 정답은 뭐가 된다? 결국 사인 세타분의 R은 얼마가 된다? 정리해보시게 되면 5 루트 3분의 9 곱하기 정리해주시면 R은 지금 5 루트 3분의 18이 되겠죠?
따라서 25 곱하기 3분의 9 곱하기 18이어서 25분의 54라고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선택지 몇 번인가요? 1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사이먼식 코사이먼식 문제 주어졌고요. 문제가 그래도 좀 잘 준 편입니다. 그래서 문제 주어진 조건들을 가지고 결국 쭉쭉쭉 구하시면 풀 수 있는 문제라는 거 반드시 자신감 가져가지고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4번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극한 문제인데요. 일단 fx를 결국 그려내가지고 이제 조건을 좀 해석해내는 문제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결국 일단 보시면 실수 t에 대해서 fx 그래프와 y t가 만나는 점이 gt라고 썼어요. 사실 gt 정의 그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fx 그래프에서 가로선을 그어가지고 x축의 평행한 직선을 그어가지고 점이 변한 점이 개수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gt가 되는 거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때 함수값하고요 좌극한하고 우극한 합친 것이 9가 되도록 하는 그런 k가 여러 개가 아니라 무조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한 개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A, B의 순서상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되었죠? 개수가 아니라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일단 그 뭐부터 해줘야 될까? 당연히 fx를 그릴 수밖에 없겠죠. 그쵸? 일단 지금 보니까 x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보니까 지금 3차 함수입니다. 그쵸? 자, 3차 함수 한번 미분을 해보시게 되면 6x제곱 마이너스 6이어가지고요. 6에다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따라서 얘는 극비하고 극소를 모두 가지는 그 3차 함수가 갈 수 있는 것이고 마이너스 1대 극대 1대 극소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쵸? 따라서 그래프 자체가 어떻게 그려지게 될 거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가 있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가 지금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이에요. 그쵸? 여기가 마이너스 1인데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1 함수값 한번 구해볼게요. 보시면 f 마이너스 1은요 마이너스 2 더하기 6 더하기 딱 얼마예요? 5 나옵니다. 그쵸? 딱 5예요. 결국 이 함수값이 얼마? 5가 되는 것이고요. 5가 되는 것이고 여기가 지금 얼마였죠? 극소가 되는 지점이 1이었어요. 그쵸? 자, 그럼 우리 비율 관계에 의해서 1대 2대 1이잖아요. 따라서 결국 보시게 되면 여기서 가로선 쭉 그었을 때 결국 여기 어떻게 되는 거죠? 2대 1이에요. 요것도 2잖아요. 여기 얼마 대 1 돼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여기가 얼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2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딱 좋죠. 2가 좋습니까? 되었죠. 따라서 그래프가 결국 fx 그래프는 지금 보시면 3차 함수 어디까지? 2까지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되었죠? 따라서 결국 그래프를 좀 지워볼게요. 결국에는 여기까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되었죠? 이제 그 다음에는 x가 2보다 클 때는 지금 보시면 결국 2차 함수입니다. 그쵸? 뜻이 보니까 2보다 클 때인데 하필 딱 얼마예요? 2에 대입하시게 되면 0되니까 9을 9. 그쵸? 결국 5보다 좀 위쪽에 9가 있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여기 9가 있을 거예요. 결국 지금 b가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는데 자연수예요. 그럼 일단 한번 b를 한번 대입해 볼게요. b에다가 한번 1을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즉 b가 만약 1이면요 a 곱하기 x-1 더하기 9예요. 그럼 얘는 여기가 9가 다 생각할게요. 여기가 9예요. 여기가 만약에 9면 함수가 어떻게 그려지게 되는 거냐면 결국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도 1이에요. 네, 이렇게. 그럼 보게 되면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정확히 보자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쵸? 맞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2보다 지금 큰 것만 그림으로 하는 거니까 결국 그래프가 어디까지 그려지게 되는 거냐면 이 상태에서 여기까지 되는 거예요. 되었어요? 좋아요. 자, 그랬을 때 이러한 합했을 때 9가 되는 그런 k가 얼마가 돼요? 무조건 1개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볼게요. 지금 보시면 여기 1일 때 함수값이 얼마죠? 1일 때 함수값 대입해 보시면 얼마나면 1일 때 함수값은 마이너스 3인가요? 1일 때 함수값은 마이너스 3 나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내가 가로선을 그었을 때 교점의 개수를 세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내가 가로선을 이렇게 그었어요. 여기 교점에서 몇 개요? 1개, 2개, 3개예요. 일단 여기 만약 여기 생각해보면 여기 t하고 두는 거야.
그럼 여기 몇 개? GT가 3이에요. 그쵸? 3이야. 그러면 여기 자극은 얼마예요? 자극은 뭐였어? 조금 밑으로 약간 아주 약간 밑으로 내려가는 거야. 그 몇 개요? 3개예요. 좀 위로 올라갔어. 몇 개예요? 3개예요. 9 맞는데? 답 아니야 그럴 거면 생각하시겠지만 보세요. t가 여기만 또 뭐가 있어? 여기도 있어요. t가 얘도 얼마 돼요? 합이 9예요. 그럼 t가 8개거든요. 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b가 1일 때는 죽었다 깨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b가 2가 되어도 될 수가 없습니다. 접하기 때문에. 사실 결국 이 경우는 b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최종적으로 b는 그쵸 3보다는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끌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되었죠? 자 그럼 일단은 오케이 그럼 b가 일단 3보다 큰 것 같아야 돼. 자 일단 그러면 이거 한번 지우고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럼 일단은 이거 지워보겠습니다. 이거를 조금 제가 없애볼게요. 자 일단 그러면 오케이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안 돼. 그쵸? 그럼 어떻게 이제 그려져야 되는 것인가 생각해봐야겠죠. 여기가 일단 만약 3이었고 그러면 결국 b가 3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릴 수밖에 없냐면 결국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절편이 2하고 b인데 b는 2보다 큰 거니까 더 오른쪽에 있을 거라고요. 그쵸?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당연히 이 상태가 되어도 문제가 안 되죠. 문제가 합이 9가 되도록 하는 근원 k가 한 개가 되는데 얘는 아까와 똑같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결국 지금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는 거예요? 결국 요 안에서 지금 발생하는 거예요. 요 안에서 지금 그 k가 엄청나게 나와요. 실수 k가. 거기 때문에 문제 발생한다고요. 그럼 결국 어디? 이 함수가 여기 있는 이 함수, 이 2차 함수 어떻게 되는 거야? 아래로 내려와가지고 이 초록색형을 뭔가 어지럽혀야만 될 수 있는 거겠죠. 그쵸? 되었죠. 결국 그러한 이 2차 함수가 어디까지 내려와야 돼? 라고 하는 것을 묻는 거 되는 거예요. 되었어요? 같이 가볼게요. 자, 그럼 2차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봅시다. 딱 5까지. 그러니까 여기가 딱 5가 되죠. 딱 5까지 내려다 생각해 볼게요. 2차 함수 이런 식으로. 그쵸. 그래도 상황 마찬가지죠. 상황은 그래도 어차피 이 안에서는 당연히 계속 뭐가 생겨요? 마찬가지로 9가 생겨요. 9개인 게. 그쵸. 합해서 9가 되는 게 생겨야지. 또 무한계야. 그쵸. 될 수가 없어. 탈락. 그 다음에 이제 어디까지 내려가보는 거예요? 더 내려가 보는 거예요. 어디까지? 쭉 내려가지. 어디까지? -3까지 쭉 내려가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극소까지 내려가 보는 거예요. 다시 그려볼까요? 여기가 잠시만요. 다시 그럴게요. 결국 이렇게까지 내려가 보는 거죠. 되었죠? 극소까지 내려가 보는 거예요. 함수가. 결국 이 함수가 이렇게까지 내려갔을 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봅시다. 되는지. 그러면 만약에 t가 여기 있어요. 이때 교점 몇 개 생겨요? 하나, 둘, 셋, 넷, 5개예요. 오극하는요. 하나, 둘, 셋, 넷, 5개예요. 이미 9를 넘어버려요. 안 되네. 요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제 이러한 k가 어디에 생길 것인가 생각해 보는 거죠. 여기 볼까요? 딱 여기일 때. 교점 몇 개? 1개, 2개, 3개예요. 그쵸? 점이 3개예요. 좀 더 올라가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5개. 내려가 볼까요? 1개. 합해서 얼마? 9예요. 끝났죠. 그런 k가 뭐가 되는 거예요? -3인 거예요. 따라서 k가 -3 될 때가 되는 것이죠. 요 경우일 때. 언제 결국 이 2차 함수 요동안 2차 함수가 언제일 때 되는 거죠? 최소값이 -3일 때 되는 거죠. 되었어요? 결국 이거 이용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이제 그러면 우리는 A, B값 찾을 수밖에 없겠죠? 가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A, B값 찾아 나가야 되는 것인데 지금 잘 보시면요. 2차 함수는 항상 제가 중요한 게 뭐가 있었죠? 2차 함수는 대칭성이었어요. 그럼 지금 보면 2차 함수가 어떻게 대칭인 거냐면 여기 쭉 연장했을 때 결국 여기 절편이 뭐냐면 지금 절편이 2하고요. 여기 2하고 여기 하나 더 있죠. 뭐가 있어요? 지금 B가 있어요. B가 있어요. 그럼 결국 2하고 B에 대해서 2차 함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대칭인 거예요. 결국
대칭축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2하고 b 중간이기 때문에 제가 2분의 2 더하기 b요. 그때 함수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되었어요? 끝났죠? 따라서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요 함수를 제가 요 함수를 hx라고 줄게요. 결국 h 1 더하기 2분의 b가 뭐다? 마이너스 3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되었죠? 자, 같이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대입해 볼게요. a 해주시고요. 1 더하기 2분의 b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이고 1 더하기 2분의 b 마이너스 b가 되어서 얘가 더하기 9가 마이너스 3이 되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보시면 a의 2분의 b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 정리해보시면 1 마이너스 2분의 b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2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양변 저는 마이너스 4를 한번 곱해볼게요. 자, 그럼 곱해주게 되면 일단 마이너스 4 곱해볼게요. 자, 그럼 a의 요 부분은 마이너스 2 분배해주게 되면 결국 일단 볼게요. 여기다가 제가 마이너스 2를 잠시만요. 이렇게 곱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배하려고. 정리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2를 곱해주게 되면 이다 여기 2를 곱해주게 되면 b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요. 이렇게 곱해준 거고요.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된 거냐면 b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얘가 얼마? 48이에요. 따라서 a 곱하기 b 마이너스 2의 제곱 얼마? 48인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나요? 자연수 a, b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순서상 a, b에 대해서 최대값을 요구해야 돼요. 그러면 케이스를 나열할 수밖에 없겠죠. 나열 한번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 48을 소인수분해 한번 해보는 거예요. 소인수분 해보게 되면 48 일단 기본적으로 2의 4제곱 곱해 3도 가능합니다. 그쵸? 또 뭐도 가능해요? 그쵸? 그 다음에 또 해주게 되면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12도 가능해요. 그쵸? 결국 이렇게 쭉쭉쭉 나열해보는 거죠. 가볼게요. 그리고 얘는 또 1 곱하기 48도 가능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어쨌든가 여기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곱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쵸? 따라서 그러면 여기가 가능한 게 16도 가능하고요. 4도 가능하고요. 1도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때는 a가 뭐가 돼야 돼? 48 돼야 되고 그때 얘는 12가 돼야 되는 것이고는 3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요때 볼게요. 요때 그럼 b가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b는 그쵸, 6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연수 했으니까. 그리고 그쵸,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요때 b는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4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쵸? 자, 요때 b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3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그때 합한계 최대가 되는 건 뭐밖에 없나요? 그쵸? 합한계 최대가 되는 건 요거밖에 없죠. 48 더하기 3 얼마? 51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정답 선택지 1번 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결국 세로의 함수가 등장했지만 그 세로의 함수 결국 가로축을 그었을 때 교점이 개수였기 때문에 조건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결국 함수가 어떻게 되어야만 합해서 9가 되는 그런 k가 한 개가 되는 거죠. 무조건 한 개가 되는 것인지를 잘 판단하셔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4번 봐봤고 객관식 마지막 문제입니다. 15번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15번은요, 여러분들 9월 모의평가 문제하고 상당히 유사했습니다. 9월 모의평가 같은 경우 첫 항에서 시작해서 쭉쭉쭉 가다 보면 하는 거였고,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역추적하는 문제였죠. 그쵸? 그리고 사실은 이 문제의 경우에는 그냥 케이스를 쭉 나열하시다 보면 답이 쭉 나옵니다. 볼게요. 사실 별거 없었어요. 볼게요. 첫째 항이 자연수인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렇게 점화식이 주어져 있고요. 그랬을 때 합이 3이 되도록 하는 그런 모든 A만의 값이 합을 구하는 문제인데 결국 그러면 중간항에서 시작해서 앞항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케이스를 뭔가 분리를 해줘야 되는데 볼게요. 첫째 항이 지금 뭐래요? 자연수래요. 여러분들 평가원은요. 조건을 함부로 준 게 없습니다. 항상 그 조건을 반드시 꼭꼭 씹어보셔야 돼요. 볼게요. 첫째 항이 자연수래요. 첫째 항이 자연수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그 뒤에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연수가 될 수밖에 자연수예요. 그쵸? 왜냐하면 지수도 올렸고요. 짝수는 뭐 절반 깎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연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뒤였어요? 자, 그럼 이제 그거 생각해 보게 되면 결국 AN이 모든 항이 뭐가 되는 거예요? 자연수예요. 결국 A6도 자연수고요. A7도 뭐가 되는 거예요? 자연수예요. 그러면 자연수 두 개가 있어. 합했더니 얼마냐? 3이래요. 그럼 케이스 뭐밖에 없어요?
두 개 중 하나예요. 1, 2 아니면 2밖에 없어요. 3, 0? 안 돼요. 0 자연수 아니니까. 그쵸? 끝이에요. 즉 A6이 1 아니면 2가 되는 거예요. 케이스 분류하는 겁니다. 되셨어요? 가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A6이 언제? 1일 때요. 1일 때. 자, 그러면 요 시간 변형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 결국 AN은 로그 2의 AN 플러스 1이 되는 것이고요. 언제일 때? A는 홀수일 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AN은 AN은 2AN 플러스 1이에요. 이거 가지고 식을 쓰는 겁니다. 그렇죠? 가볼게요. 자, A6이 1이야. 자, 그럼 A5는요? A5는 가볼까요? A6이 지금 뭐야? A6이 그래서 1이면 두 개 중 하나예요. 언제? 로그 2의 1이어서 0이거나 아니면 언제? 2거나 둘 중 하나라고요. 근데 0이 홀수인가요? 아니죠. 그쵸? 땡 탈락되는 거예요. 봐도. 그 다음 갈게요. 자, A4 가는 겁니다. 자, 2였어. 자, 그 다음 이제 얼마가 되는 거야? 그쵸? 로그 2에 2여서 얼마? 1인 거죠. 그쵸? 여기가 1이거나 아니면 얼마가 돼야 돼? 4가 돼야 돼. 홀짝 맞죠? 얘는 가능한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런데 잘 보시면 지금 여기 지금 뭐가 있죠? 1, 0, 2는 구조가 있어요. 그쵸? 다시 1, 0, 2 이 구조가 있죠? 지금 보시면 요게 여기 다시 1 나오죠? 복제예요. 되셨어요? 따라서 결국 A3이라는 거 어떻게 되는 거냐면 A3이라는 거는 0 아니면 2야. 0 안 된다고요. 그쵸? 또 가는 거야. 근데 또 2일 때 뭐였어? 그쵸? 1하고 4였어. 언제? A2가. 근데 또 A1에서 보니까 다시 1이죠. 반복되는 거라고요. 0하고 2라고. 결국 2가 가능한 거예요. 그럼 이제 뭐 해주면 되는 거예요? 4일 때 가시면 되는 겁니다. 갈게요. 4일 때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로그 2의 4는 2예요. 그쵸? 근데 홀수 아니죠. 탈락인 거예요. 되었죠? 자, 그 다음에 8 가능하죠. 따라서 여기가 얼마 되는 거야? 2하고 8인데 2가 될 수가 없다고. 8만 가능하다고. 그쵸? 갈게요. 8이야 이제. 자, 그러면 로그 2의 8, 3이야. 그쵸? 그리고 16이야. 둘 다 가능하네. 그쵸? 자, 그 다음 또 가볼까요? 얘는 로그 2의 3이야. 6이야. 안 되죠. 홀수 아니야. 얘는. 그쵸? 16이야. 그러면 4하고 32야. 4 안 되죠. 홀수 아니니까. 안 되는 거예요. 또 가능한 경우는 2, 8, 6, 32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A6이 1일 때는 케이스가 4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첫 번째 항이 2, 8, 6, 32. 합해서 얼마? 48인 거예요. 따라서 첫 번째 케이스 얼마? 합해서 48을 사실 알 수 있는 거죠. 되었어요? 자, 이제 그럼 뭐만 하시면 돼요? A6이 2일 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A6이 2분 얼마? 2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보시면 이미 합해서 또 했어요. 얼마? 1, 4고 했잖아요. 이미. 그쵸? 또 가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얼마? 1하고 4예요. 그쵸? 둘 다 가능해요. 이번에는. 그럼 A4 또 가는 거야. 자, 그러면 A4 얼마? 1일 때는 로그 2의 1? 말도 안 되죠. 0이니까. 그죠? 안 돼요. 얘는 탈락. 자, 로그, 그 다음에 2배 하는 거죠? 2 가능하네. 4는 또 아까 반복되는 거였죠? 2하고 8이야. 2 안 된다고요. 그럼 또 계속 반복되는 거야. 그럼 2일 때 이제 A3 가는 거예요. 여기가 얼마? 2일 때는, 그쵸? 로그 2의 1이거나 아니면 반복됐죠? 여기서? 지금 2일 때가 1하고 4였다고요. 그쵸? 그럼 A2가 또 뭐가 되는 거야? 0하고 2. 0 안 되는 거였고, 그쵸? 그리고 4일 때 보기에는 얘는 2하고 8이었죠.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럼 또 A1 가는 거야. 2일 때 언제였어? 1하고 4였어. 그쵸? 1하고 4. 얘는 두 개 다 가능하네. 그쵸? 8 가는 거야. 8은 언제였어요? 3하고 16이었어. 얘는 두 개 다 가능한 거예요. 되었죠? 갈게요. 8 또 가는 거야. 3하고 16이야. 그쵸? 둘 다 가능해요. 3일 때쯤 보니까 얘는 로그 2의 3이야.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 6이야. 가능하죠? 자, 그럼 6일 때 보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6일 때는 로그 2의 6 안 되죠? 그리고 얘는 12 가능하죠? 그쵸? 자, 16 갈게요. 자, 16일 때는 여기 이렇게 쓸게요. 16일 때는 지금 보시면 로그 2의 16 4거나 32예요. 그쵸? 4 안 되죠? 그럼 이것도 가는 거야. 마지막. 로그 2의 32 얼마? 5. 2 곱하기 32? 64. 가능하죠? 따라서 5도 가능하고 64도 가능한 거예요. 되었죠? 합할게요. 여기가 합하면 5고요.
합하면 여기 19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 합하면 69인가요? 그쵸? 그럼 여기 두 개 합해주게 되면 88이고 100이고 105예요. 그쵸? 여기 합하면 얼마예요? 105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105 더하기 88. 정답 얼마? 153. 3번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냥 하시면 되는 문제. 결국 케이스 분류했어. 한 다음에 착착착 하고 더구나 이 문제 쉬웠던 이유가 복제예요. 그러니까 앞에 나중에 복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 때문에 하시고 그냥 문제 주어진 대로 하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아시겠죠? 결국 문제 위치에 겁먹으실 필요가 전혀 없는 거라는 거 반드시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객관식 문제 모두 이제 풀어봤고요. 이제 그럼 주관식 조금 손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66번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방정식 만족시키는 실수 x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지수 문제 가장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3의 x-8제곱은 자, 27분의 1은 뭐죠? 3의 -3제곱. 따라서 얘는 3의 -3x가 되기 때문에 결국 지수끼리 같으면 되겠죠. 지수끼리. 따라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4x가 8이어서 따라서 x가 얼마? 2라고 바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 해주시면 되겠죠. 네. 17번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도함수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산천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뭐 전개하셔가지고 미분은 상관없고요. 저는 고비미분법 한번 이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미분해주게 되면 f'x는 미분 1이죠. 그대로. 그리고 미분, 그대로죠. 그대로 x 플러스 미분해주시면 2x 되겠죠. 그래서 f'는요, 계산해주시면 1 더하기 3 더하기 2 곱하기 2가 되어서 얼마다? 정답은 8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네. 자, 18번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두 수열 A, B에 대해서 합한 게 쭉쭉쭉 식이 주어졌을 때 BK 값을 구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보니까 다 식이 어떻게 돼 있어요? AK, BK 이런 식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얘는 연립을 해가지고 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저는 지금 요 식을 제가 한번 Y라고 둘게요. Y라고 두고요. 요 식을 제가 한번 X라고 둘게요. 자, 그러면 X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X는 2 곱하기 시그마, 지금 K는 1부터 10까지 BK-10이기 때문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2Y-10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전개해보신 두 번째 식 같은 경우에는 33이라는 거는 3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BK가 되기 때문에 얘는 얼마다? 그래서 3X 더하기 Y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전개해 주시면 x-2y가 얼마? -10이 되는 것이고요. 3x 더하기 y가 얼마? 33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식에서요.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양변의 분모 분자의 분모 분자가 아니죠. 저는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의 식에다가요. 3을 곱할게요. 그러면 3x-6y가 지금 -30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두 식을 뺄게요. 빼주게 되면 결국 정리해보시면요. -7y가 얼마? -63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얼마다? y는 9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9가 되겠죠. 되셨죠? 네, 시그마 연산 문제였고요. 특히 분배하실 때 연산 실수 없도록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9번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요 문제가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fx가 sin 4분의 파이 x다 할 때 0.16까지에 대해서 부등식 만족시키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x의 값 합을 구하는 네,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냥 주어진 대로 하시면 돼요. 볼게요. 자, 그러면 f2 플러스 x는 뭐냐면 지금 f2 플러스 x는 sin 결국 4분의 파이에다가 2 더하기 x가 되는 거여서요. 얘는 sin 2분의 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 x가 되는 거예요. 거기 각의 변화는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코사인 4분의 파이 x가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그쵸? 왜냐하면 일단 2분의 홀수 파이는 뭐예요? 사인은 코사인을 바꾸고 요거는 지금 90도에서 더 간 거니까 몇 사분면과 2사분면이에요. 그럼 사인은 플러스니까 그쵸? 따라서 얘는 코사인 4분의 파이 x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럼 f2-x 가볼게요. 그럼 얘 똑같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인 4분의 파이에 2-x가 되는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 x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뭐가 되는 거예요? 코사인 4분의 파이 x요. 결국 두 개 다 뭐가 되는 거 똑같이 그쵸? 코사인 4분의 파이 x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코사인 4분의 파이 x 이거 전체 제곱 얼마 된다? 4분의 1보다 작아야겠죠. 그러면 부등식 문제
따라서 얘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코사인 4분의 파이가 2분의 1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그래프가 있는 문제. 따라서 얘를 y로 둘게요. 그러면 이 그래프 주기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8인 그래프예요. 8. 그쵸? 자, 그럼 같이 한번 그래프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x축, y축 있고 x축 있을 때 여기를 1로 둘게요. 여기 1로 두고요. 여기를 마이너스로 둘게요. 그러면 여기를 4, 8, 그리고 여기를 12, 여기를 12, 네, 16으로 두겠습니다. 그렇죠. 여기가 4, 8, 12, 16이요. 주기가 얼마? 4인 그래프, 주기가 8인 그래프라고요. 그쵸? 따라서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게 되는 거냐면 결국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다. 그쵸? 자, 그랬을 때 이것이 마이너스 2분의 2분의 4일이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1분의 여기 있을 거예요. 그쵸? 2분의 1 여기 있을 거예요. 여기가 지금 2분의 1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이 있는 거 어느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그거 해당되는 뭐 x값 합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자연수가 지금 어디 있나요? 그쵸? 여기밖에 없죠. 왜? 지금 보게 되면 결국 얘가 2분의 1 된대요. 그럼 보세요. 코사인 4분의 파이 x가 언제 2분의 1 된대요. 2분의 1은 언제 되는 거죠? 코사인은. 코사인 4분의 3파, 4, 코사인 여기가 3분의 파이거든요. 그쵸? 자, 그러면 결국 이때 x가 얼마나 오게 되냐면 결국 여기가 3분의 4인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걸 알 수 있는 게 것이고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코사인 4분의 파이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은 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 그럼 코사인 3분의 2파이가 되겠죠. 그쵸? 맞나요? 3분의 2파이 때문에 이때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그쵸? 요때 x가 3분의 8인가요? 그쵸? 3분의 8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가 3분의 8. 그럼 그 사이 자연수 뭐 할 수밖에 없어요? 2일 수밖에 없죠. 그쵸? 여기가 2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2점, 2점 요 4개인데 잘 보시면 지금 정확히 이거 뭐의 대칭이에요? 8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맞아요. 끝났죠? 결국 여기가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둔다면 결국 2분의 알파, 지금 보시면 알파 더하기 델타가 뭐가 되는 거예요? 8이 되는 것이고요. 2분의 베타 더하기 감마가 뭐가 되는 거예요? 8이요. 합을 구하래요. 그럼 얼마 되는 거예요? 16이 두 개 있어 32로 처리하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됐죠? 사실 원래 3점 문제 같았으면 사실은 그냥 단순히 방정식을 풀이라는 문제가 주어졌겠지만 지금 이 문제의 경우에는 결국 시간을 좀 약간 포장해준 거죠. 포장해준 그걸 벗겨가지고 최종적으로 부등식을 구한 다음에 이제 문제를 푸는 거였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뭐였다? 식도작이었다는 거 좀 봐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9번 풀어봤고요. 20번 같이 한번 이제 가볼게요. 자, 제가 앞에 총평에서 말씀드렸지만요. 요 문제를 접선을 일일이 다 구하셔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려고 하셨다면 정말 힘드셨을 거예요. 사실 이 문제는요. 그냥 도형의 성질들만 잘 사용하셨다면 크게 문제될 게 없는 문제였어요. 자, 네 번째 설명드려볼게요. 자, A가 노트이보다 큰 실수 A에 대해서 함수 fx를 3차 함수, 최고차계에서 음수인 3차수로 주어져 있고요. 그랬을 때 곡선 y는 fx 위점 0의 접선이 다시 곡선 만나는 점 중에서 5가 아닌 점 A다 두는 것이고요. 곡선 y는 fx 위 점 A에서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했을 때 점 A가 선분 OB를 지름하는 원이 점일 때 5a 곱하기 AB 값을 구하되겠습니다. 문제는 엄청 복잡한데요. 그냥 주어 조건을 쓰시면 별거 없었어요. 볼게요. 일단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뭐가 했냐면 접선이 좀 주어져 있는데 결국 0,1 접선이라고 되어있어요. 곡선 위 점이요. 그럼 뭐 구할 수 있어요? 접선이 길게 구할 수 있다고요. 그럼 미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f'x는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ax 더하기 2여서 x가 0일 때, 즉 f'는 0, 접선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2가 되는 거예요. 결국 3차함수 뭐 이렇게 있겠죠? 뭐 이렇게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결국 0에서 그 접선이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원점을 두는 거예요. 되었죠?
자, 그 다음에 접선이 곡선과 만나는 점 중 O가 아닌 점 A를 놨어요. 요 점 제가 A로 둘게요. 그럼 요 점을. 그러면 A좌표 구할 수 있을까요? 구할 수 있어요. 왜? 잘 보세요. 3참수가 이렇게 있어요. 3참수가 이렇게 있고 접선이 이렇게 있는데 곡선과 다시 만나요. 그럼 결국 이 실근을 제가 알파 두고 이 실근을 제가 베타 두게 된다면 실근의 합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방정식의 실근의 합이 똑같은 거예요. 그럼 볼게요. 지금 보시면 여기가 얼마였어요? 0이었어요. 맞아요? 그러면 이 딕선이 지금 뭐예요? y는 2x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2x는 2x인데 없어져요. 그러면 이거에서 실근의 합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실근의 합이 a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실근의 합이 뭐가 되거든? a가 되거든. 근데 0 더하기 0 더하기 베타가 a가 되는데요. 베타가 얼마예요? a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가 뭐예요? a, 얼마 대입하시면요 2a가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쵸? 2a예요. 그 다음에 곡선 y는 fx점 a 여기 a에서 접선이 x축과 만한 점을 b라고 뒀는데 하필이면 뭐라 했냐면 지금 점 a가 선분 5의 지름으로 하는 원이 점이래요. 자, 지름으로 하는 원이라 지름에 대한 원, 지름 뭐였죠? 지름에 대한 원주가 크기요. 왜 또 90도죠. 결국 접선이 A의 접선 다시 그었어요. 내가 그었는데 X축 만난 점이 있어. 이 점이 뭐야? B야. 근데 OB가 뭐라는 거예요? 원의 지름인 거예요. 그럼 지름의 원주가 몇 도? 90도잖아요. 여기가 수직인 거예요. 되었어요? 그거 이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럼 볼게요. 직각이야. A의 수선만 내려볼까요? 얘도 직각이야. 그럼 직각 파티입니다. 이제부터. 되었어요? 자, 그거 이용하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가볼게요. 그러면 자, 이제 그러면 어떻게 풀 것인가? 지금 일단 보시면 일단 우리가 지금 변의 길을 웬만한 거 다 구할 수 있어요. 볼까요? 일단 여기 길이 얼마? 여기에 제가 h 쳐줄게요. 여기 얼마? a예요. 여기 얼마예요? 2a예요. 여기 얼마예요? 루트 5a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쵸? 또 알 수 있는 데가 있나요? 있죠. 어딜 쓸 수 있냐면 문제 다시 볼까요? 지금 보시면 OA하고 AB 둘 다 뭐예요? 접선이에요. 수직이에요. 그럼 고일 때 배웠던 거 뭐 있죠? 두 직선이 수직이야. 그럼 기울기 곱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야.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 OA 기울기가 얼마였어? OA 기울기. 요 기울기가 2였어요. y는 2x였거든요. 요 기울기가 얼마? 2예요. 그러면 당연히 요 AB 기울기 얼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1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가. 되었어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보세요. 2만 갔어. 여기 얼마 될 수밖에 없어요? 4a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뭐 쓸 수 있어요? 그쵸? 넓이 쓸 수 있죠. 왜? 지금 뭐야? 직각이거든. 직각삼각형?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5a 곱하기 ab나 뭐 같은 거예요. 지금 2분의 1 곱하기 5b 곱하기 ah의 넓이가 같은 거라고요. 그럼 정리해 볼게요. 5a가 얼마였어요? 루트 5a가 되는 것이고요. 그쵸? 그리고 ab가 얼마였어요? 지금 ab 길이 몰라요. 지금 그쵸? 그리고 5b 길이가 얼마예요? 5a가 되는 것이고요. ah 길이 얼마예요? 2a예요. 따라서 선분 ab 길이는 a 없앨게요. 루트 5분의 10a 제곱이어서 결국 2루트 5a 제곱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되었어요. 2루트 5a 제곱. 결국 이 a, b가 뭐가 되는 거예요? 2루트 5a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지금 5a가 뭐였어? 루트 5a였어요. a, b가 뭐였어? 2루트 5a 제곱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쵸? 아, 죄송해요. 여기 a 제곱이 아니죠. 죄송해요. 여기 a죠. 네. 따라서 여기가 1루트 5a. 따라서 이거 지울게요. 따라서 여기 지워주게 되면 결국 우리가 구하는 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10a 제곱을 구하는 문제로 바뀐 거예요. 되었어요? 그럼 이제 이거 어떻게 써야 되죠? 또 하나 아직 안 쓴 게 있어요. 뭐죠?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길이가 얼마였어요?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어요. 따라서 f 프라임 1을 구할 수 있죠. 해볼까요?
마이너스 3a제곱 플러스 2a제곱 더하기 2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요. 따라서 마이너스 a제곱 얼마? 마이너스 2분의 5죠? 그래서 a제곱 얼마? 2분의 5가 되는 겁니다. 따라 정답은 얼마다? 12제곱은 25라고 문제를 답을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었죠? 그래서 이 문제를 접선을 다 구해. OA가 y는 2x야. 그냥 AB 저 접선 직선 구해가지고 B 교점 찾아가지고 기대를 다 구하는 거는 너무 도가나 풀이하는 거. 여러분들이 항상 도형에 대한 지금 반드시 좀 잘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되는 거 반드시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20번 풀어봤고요. 21번 같이 한번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는 지수 노감수 문제였고, 특히 보통 노감수 문제였고, 최대값, 최소값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의 경우는 사실 결국에는 특수한 경우, 결국에는 이제 경계 부분을 체크만 했다면 답을 바로 구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같이 문제 한번 확인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가 지금 2차함수하고 노감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확정적으로 그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2차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그렇죠?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러면 결국 2차함수 어떻게 되냐면 지금 요거 인수분해 해보시게 되면요. 마이너스 x에 x-6이어서 절편이 0하고 6이에요. 그쵸? 따라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이런 식으로 뭐 그래프가 그려져야 될 겁니다. 그쵸? 좀 더 위로 올라가 볼까요?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그쵸? 따라서 지금 보시면 대칭축이 얼마? 3인 그래프예요. 여기가 3이 되고요. 3이고 0이고 6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여기가 1 여기가 그리고 2가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쵸? 그리고 여기가 대칭이기 때문에 4, 여기가 5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쵸? 따라서 대칭이에요. 그쵸? 여기가 1, 2, 3, 4, 5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리고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하는 애잖아요. 지금 마이너스 1 함수값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7입니다. 그쵸? 뭐 여기까지 중요하진 않겠지만 써볼게요. 마이너스 7이라고. 여기가 그리고 함수가 값이요. 실제 함수값을 구해 보시면 여기가 5하고 8하고 9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한번 구해 보세요. 5, 8, 9가 나옵니다. 5, 8, 9가 나와요. 됐죠? 자, 그리고 노가함수 지금 보니까 밑이 4이기 때문에 얘는 증가하는 그래프고 더군다나 여기다가 6을 대입해 보시면요. 어떻게 나요? a 로그 4 1이죠. a 로그 4이 얼마? 0이기 때문에 사실 얘는 6,0을 지나는 노감수 그래프여서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그래프가 될 겁니다. 그쵸? 좋아요. 자, 그랬을 때 t-1부터 t 플러스 1까지 fx 최대값이 gt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구간이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최대 최소를 이제 묻는 것이죠. 그쵸?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해볼까 생각해보는 겁니다. 일단 뭐 t가 한번 정수일 때만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러면 t가 예를 들어 0부터 시작해보면 0. t가 0이에요. 그럼 구간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여가지고 여기부터 여기까지거든요. 이렇게 최대값이 얼마에? 5예요. 그쵸? 따라서 얘는 g0이 얼마? 5예요. 생각해볼게요. 결국 이때는 최대가 항상 뭘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2차 함수를 계속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2차 함수를. 그쵸? 따라서 결국 지금 보시면 t가 1이야. 1이면 얘는 지금 0부터 2까지니까 최대값이 얼마 되는 거예요? 그쵸? 최대값은 8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지금 보시면 t가 0, 1쭉 갈 때는 뭘 따라가고 있다? 지금 2차 함수 그래프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되었어요? 그러다가 t가 딱 2야. 그럼 구간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1부터 3까지여서 일단 G2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9예요. 그쵸? 그리고 T가 3이 되어버리게 되면 지금 보시면 2부터 4까지 마찬가지로 얼마? 9예요. 그쵸? 함수값이 최대값이. 그쵸? 그리고 T가 4가 되어버리면 여기가 3부터 5까지 마찬가지로 얘도 똑같이 9예요. 그쵸? 자, 이제 그러면 문제가 이제 어디에 될 거냐면 T가 얘도 5야. 그럼 이제 4부터 6까지로 다시 이제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프.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5, 8, 9 순서들이 계속 어떻게 된 거냐면 결국 2차 함수를 따라가지고 해서 증가하는 그래프 형태가 되는 거다가 그러다가 이제 5가 되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프가 점점 감소하는 거죠. 결국 4를 지나가 버리게 되면 2차 함수가 다시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가 된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GT가 뭐래요? 최소값이 5가 돼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보세요. 5부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지금. 거다가 5 쭉쭉쭉 어디까지? 9까지 증가했다가 다시 4를 지나버리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함수값이 좀 다시 감소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감소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결론적으로는
그쵸? 무작정 계속 쭉 감소해보면 안 되는 거야. 어디까지? 그쵸? 한계가 어디야? 5까지는 딱 감소를 하고 다시 뭐 올라가는 해야 된다는 뜻이겠죠. 이해가시죠? 왜 최소값이 5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어디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을까요? 예를 들어 t가 6이에요. 이때 구간이 뭐예요? 구간이 5부터 7까지거든요. 요때는 최대값이 뭐가 될까요? GT가 값이 얼마가 될까요? 몰라요. 왜? 지금 노감수가 미지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 만약에 진짜 노감수가 만약에 이렇게 엄청 커지는 그래프예요. 그럼 이때는 최대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노감수 따라가겠죠. 여기가 만약에 7이야. 여기가 만약에 7이야. 7이야. 그러면 이때 함수값이 뭐가 되는 거야? 5부터 7까지는. 5부터 7까지 뭐가 되는 건 노감수가 되는 거고, 당연 그 이유는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그쵸? 노감수 따라가 쭉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때는 최소값이 5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 문제가 이제 어떻게 생기게 되는 것이냐? 만약에 아주 만약에 노감수가 어떻게 이렇게 되어버리면요 문제가 생기죠. 보세요. 지금 보시면 5부터 7까지는 잠시만요. 다시 해볼까요? 잘 보세요. 5부터 7까지야. 그쵸? 요때 최대값이 얼마예요? 마찬가지로 GT가 얼마야? 5였어요. 근데 만약에 5보다 조금 넘어갔어요. 조금 넘어가 버리게 되면 구간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때는 잘못해버리면 최대값이 뭐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노감수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노감수 값이 5보다 작아져 버리게 되면, 지금 보시 5가 여기 있어요. 5보다 작아져 버리게 되면 이때 그럼 GT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5보다 작아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문제는 뭐래요? 최소값이 5다 했거든. 그럼 결정적으로 7이 딱 어디가 되는 거야? 경계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결론적으로 7 때 노감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딱 5를 지나야만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최소값이 5도 보정받을 수 있는 거죠. 그것보다 아래로 내려가 버리게 되면 언젠가는 분명히 최소값이 5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해 가시죠?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요때 이 로그 함수에서 언제 이 로그 함수 제가 hx가 둘게요. 그러면 결국 h 7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5보다는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되었죠? 따라서 결국 a 곱하기 로그 4의 2가 5 이상이 돼야겠죠? 얘가 얼마인가요? 2분의 1이잖아요. 따라서 정답 얼마다? 10 해주시면 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되었죠? 결론적으로 얘는 항상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 결국 이 노감수하고 이차함수에 뭐가 최대값에 관심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노감수가 엄청 커지는 건 상관이 없어. 뭐가 문제가 되는 거야? 작아지는 경우가 문제가 된다는 거. 그것까지 조금 기억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21번 받고 마지막 문제입니다. 22번 같이 한번 가볼게요. 네, 많이 어려우셨죠? 그쵸? 일단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결론적으로는 조건을 좀 잘 해석하셨다면 조금 어느 정도 풀리는 게 있었을 텐데 그 조건 해석이 좀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일단 같이 한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고차항에서 1인 3차함수 fx가 다음 조건에 만족시킨다 나와 있고요. fx에 대해서 fk-와 k 플러스 0보다 작은 정수 k가 존재하지 않는데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 거예요? 요거 돌려주게 되면 이 말인 거죠. 결국 모든 정수 k에 대해서 뭐가 성립하는 거예요? fk-1라고 fk 플러스 곱했더니 뭐가 되는 거야?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이게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지금 보시면 구체적으로 도함수에 대한 정보가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그쵸? 일단 글쎄 f8 값을 구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fx를 확정 지어내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되었죠? 자, 그럼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최고차항에서 지금 1이거든요. 그러면 3차함수 f는 셋 중 하나입니다. 그쵸? 어떻게? 극대극을 모두 가지거나 아니면 접선에 대한 0인 집이 있거나 증가하면 완전 이렇게 증가하거나 셋 중 하나인데 여기서 사실 이미 경우가 쏙가내져요. 왜? 문제 다시 볼게요. 접선의 기울기 얼마래요? 음수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 두 경우는요. 음수가 되나요? 접선의 기울기가? 안 돼요. 왜? 증가하고 있거든. 그쵸? 따라서 결국 첫 번째 일단 이 문제 조건에 의해서 요 뒤에 두 경우는 안 되는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결국 함수 fx 그래프가 극대로 가지고 극도를 가지는 그래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되었죠? 일단 그거 이용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3차 함수가 이렇게 있다 생각할게요. 이렇게 있어. 자, 근데 보세요. 결국 함수값 두 개를 곱했을 때 양수가 되고 0이 되거나, 그럼 얘는 결국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쵸. x축의 위치가 어딨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왜냐하면 x축이 이쪽에 있어, 얘들아. 그럼 k-1은 여기 있고요. k 플러스 여기 있어. 그럼 함수값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양수건 음수여가지고 곱하면 0은 작은 거야. 안 되는 거죠, 이때는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결국 x축이 어딨냐에 따라 가지고 결국 값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문제는 이 3차 함수하고 x축의 뭐 위치 관계가 결국 결정짓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되었어요? 가봅시다 한번. 일단 지금 문제 결국 뭐냐면 정수가 궁금한 건데, 잘 보시면 지금 보시면 힌트가 좀 있어요. 여기 조건 볼까요? 마이너스 4분의 1 하고요. 4분의 1이거든요. 그럼 보세요. 접선의 규가 음수고 음수래요. 그 함수가 뭐 하는 거예요? 감소하는 거예요. 결국 지금 함수가 감소하는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거든요. 그럼 여기 어딘가에 지금 뭐가 있는 거냐면 마이너스 4분의 1하고 4분의 1이 있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거 뭐라고요? 정수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1하고 4분의 1에서 정수가 뭐가 있어요? 지금 0밖에 없죠. 0부터 생각해보는 거예요. 0부터. 만약에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각해볼게요.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볼게요. 예를 들어 0이 x축보다 위쪽에 되세요. 위쪽에 0이 여기 있어요. 결국 0의 함수값이 양수가 된다 생각해볼게요. 그러면 결국 얘를 만족을 시키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잘 생각해보세요. 결국 f0하고 f 얼마가 돼야 되는 거냐면 f 0이 되어버리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고요. f0하고 f2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결국 같은 쪽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보세요. 마이너스 2도 이쪽에 있어야 돼요. 그럼 이 원리에서 뭘 알 수 있는 거냐면 f-2하고 f-4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이쪽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6도 여기 있어야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8도 위쪽에 있어야 되는 거고, 결국 모든 음수에 있는 함수값이 다 양수가 돼야 돼요. 그럴 수가 있나요? 함수 함수가? 없어요. 그쵸? 안 된다고요. 언젠가는 x축보다 아래쪽 내려가야 돼요. 함수 계수 특징상. 그쵸? 따라서 결론적으로 0이 x축보다 위쪽에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되었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0이 이번에 여기 있다 생각해요. 0의 애들 이번에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 음수야 이번에는. 그러면 보세요. 마찬가지로 F0하고 F2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럼 2도 어디 있어? 여기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4도 여기 있어야 되고 6도 여기 다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되나요? 안 돼요. 안 돼요. 마찬가지로 특징상면에 따라서 F0이라는 거는요. 결국 양수도 안 되고 음수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수는요. 0이거나 양수거나 음수예요. 맞아요? 수더면 결국에는 F0이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0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됐어요? 따라서 결국에는 다시 그릴게요. 특징이 뭐가 되는 거야? X축이 있어. 3차함수 이렇게 있어. F0이 얼마예요? 0인 거 알 수 있는 거예요. 되었죠? 좋아요. 자, 이제 그 다음 가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0이 결정이 됐어요. 그럼 뭐가 있을까요? 그쵸. 이제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1하고 하면 1부터 한번 볼게요. 마이너스 1하고 1. 볼게요. 마이너스 1하고 1을 한번 봅시다.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그러면 마이너스 1이 이쪽에 생각할게요. 마이너스 1이 이쪽에 있어요. 그럼 아까 같은 이유 아닌가요? 그거 보세요. 그럼 F-1하고 뭐 같아야 돼요? F-3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 F-또 3하고 5도 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라고요. 그럼 얘도 양수 다 양수여야 돼. 안 된다고요. 그쵸? 맞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다 작은 쪽이 있어? 될 수가 없어요. 따라서 F-도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따라서 결국 f-1도 여기도 결국 0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가 -1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그리기가 힘드네요. 네, 이렇게 볼게요. 여기가 -1인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당연히 여기서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1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선생님 그러면 fx가 끝난 거 아니에요? x 플러스 x 마이너스 이렇게 주면 사실 수는 이렇게 20을 줄 리가 없죠. 그쵸? 케이스가 더 있겠죠. 뭐가 있을까요? 보세요. 지금 보실 때 우리가 하나 고르겠어. 어떤 거? 첫 번째 경우 어떤 거냐면 이런 경우 딱 아주 좋게 -1, 0, 1 지나는 경우. 좋아요. 두 번째 케이스. 지금 보시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 -1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0이 여기 있어요. 그럼 1이 여기 있을 수 있나요? 없어요. 왜? 0과 크기가 같아야 되거든. 그런데 생각해보면 잘 생각해보게 되면요. 0 이상이기 때문에 봐봐요. f-1 지금 0보다 작아요. 그쵸? 0보다 작아요. 그리고 보게 되면 f1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쵸? 초등형보다 작을 수밖에 없는데 0 이상이니까 f1을 뭐로 박아버리면 0으로 박아버리면 문제될 게 없죠. 즉 딱 0이 되어버리면 두 개 곱해서 뭐가 되거든? 0 이상이거든. 그쵸? 맞아요.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두 번째 케이스 뭐가 되는 거예요? 그쵸? f-1이 음수이면서 여기가 음수이면서 언제? 0을 지나고 딱 1을 지나는 거죠. 여기가. 되었어요? 그럼 반대 경우도 또 잘 볼 수 있겠죠. 언제? 그쵸? 이번에는 -0 지나는 거야. 다시 그럴까요?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0을 지나 언제? 그쵸? 1이 여기 있을 때. 또 가능한 거죠. 되었죠? 결국 세 가지 경우로 결정되는 겁니다. 결국 기준은 -1, 0, 1인 거예요. 이제 그거 가지고 나머지 왔다 갔다 시키는 거죠. 되었죠?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 경우를 모두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셋 중 뭐가 될 것인가? 경우가 그 문제 조건이 있죠. 이 조건을 써먹어야죠. 이제 그걸 이용해서 결국 최종적 fx를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쪽을 좀 지워볼게요. 일단 그러면 첫 번째 fx식부터 한번 써볼까요? 여기 fx식. 여기 fx 뭐가 되는 거냐면 얘는 x 세제곱 마이너스 x가 될 것이고요. 요거는 지금 보시면 요게 근을 제가 알파로 둘게요. 그럼 fx는 결국 얘는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알파가 될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때 fx는 뭐가 될 거냐면 여기 제 베타가 둘게요. 그럼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베타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자,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부터 가볼게요. 자, 그럼 f'(x) 구해보게 되면 제가 이거 1번에 둘게요. 그 다음에 f'(x는 3x제곱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f'-4분의 1은요 해보시게 되면 16분의 3 빼기 1인데 얘가 지금 마이너스 4분의 될 수가 없습니다. 그쵸? 따라서 첫 번째 탈락인 거예요. 될 수가 없어요. 그쵸? 따라서 얘는 탈락. 그래서 이 케이스는 지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케이스 가볼 건데요. 제가 이걸 2번에 두고요. 제가 이거 3번에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일단 이거 한번 전개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fx 어떻게 되는 거냐면 결국 x 제곱 플러스 x에다가 x 마이너스 베타를 곱한 거니까 정리해주게 되면 x 세제곱 그리고 플러스 1 마이너스 베타 x 제곱 마이너스 베타 x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럼 미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f'(x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3x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1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베타가 되는 것이고요. 그쵸? 자, 그러면 4분의 대입할게요. f'-4분의 1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해보시게 되면요. 결국 16분의 3 마이너스 계산해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1 마이너스 베타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죠. 네.
양변에 똑같이 16을 한번 곱해볼게요. 그럼 3-8에 A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6 베타가 얼마다? 마이너스 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나 정리해보게 되면 마이너스 5 플러스 8 베타 마이너스 16 베타가 얼마다? 마이너스 4가 되어서 결국 8 베타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 되는 걸 알 수 있어서 따라서 베타가 마이너스 8분의 1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순이죠. 왜요? 지금 보시면 베타가 어디 사이에 있어요? 0하고 1 사이에 있거든요. 그때 베타가 음수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쵸? 따라서 얘도 탈락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던 건 뭐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케이스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쵸? 자, 세 번째 케이스 한번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요거 좀 지워볼게요. 따라서 결국 이제 우리는 세 번째 케이스를 가지고 이제 쭉 값을 이제 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가보시게 되면요. 결론적으로 지울게요. 결국 볼게요. 이제 두 번째 케이스가 되는 것이고요. 일단은 fx 한번 전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fx는 결국 x제곱 마이너스 x에다가 x 마이너스 알파를 곱한 거니까 얘는 x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x 더하기 알파 x가 될 것이고요. 자, 그러면 f 프라임 x 해보시게 되면 3x 제곱 마이너스 여기 제곱이죠. 네, 2 알파 플러스 1x 더하기 알파가 되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f 프라임 마이너스 4분의 1 대입해 볼게요. 결국 16분의 3 더하기 2분의 1에 알파 더하기 1 더하기 알파가 되는 것이고요. 얘가 얼마다? 마이너스 4분의 1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양변에 16 한번 곱해볼게요. 그러면 3 더하기 8 알파 더하기 8 더하기 16 알파가 마이너스 6이 되는 것이고요. 결국 24 알파가 얼마다? 해주시게 되면 잠시 여기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죄송해요. 4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15가 되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알파가 얼마? 마이너스 8분의 5로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쵸? 자, 다 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fx가 뭐가 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x 마이너스 1에 x 더하기 8분의 5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실제로 그럼 한번 f 프라임 4분의 1 한번 계산해 볼게요. 계산해 보시면 16분의 3 그리고 마이너스 8분의 5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8분의 5니까 계산해 보시면 마이너스 4분의 3 곱하기 4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5잖아요. 그래서 계산해 보게 되면 16분의 3 없어져가지고 얘가 0보다 작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해 주셔가지고 문제 풀어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다 했습니다. 결국 우리 뭘 구해야 돼요? F8을 구하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F8은요. 결국 8 곱하기 7 곱하기 8 더하기 8분의 5고요. 요 전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7 곱하기 64 더하기 얼마인가요? 5가 되어서 결국 69 곱하기 7이죠. 69 곱하기 7 해주게 되면은 얼마냐면 490에서 7 빼면 되는 거예요. 정답 얼마다? 483이라고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네,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이 시기형 문제가 약간 지구형 문제였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fx 그 개형 자체가 세 가지였는데 그 세 가지 중에서 일단 두 가지는 결론적으로는 맨 아래 있는 조건을 만족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없애버리면 최종적으로 fx에 단 한 가지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까지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이제 공통과목 해석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제가 거의 2시간까지 되는 시간 동안 이제 촬영을 했는데요. 그만큼 설명을 해드릴 것도 많았고, 좀 꼼꼼하게 설명해드리다 보니까 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2025 학년도 수능 준비하시는 예비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반드시 조금 계산 자체가 양이 좀 많습니다. 지금 수능 자체가 거기 때문에 일단 계산 끝까지 하는 연습 반드시 좀 잘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계속 고일 수학 계속 왕왕 등장하고 있습니다. 거기 때문에 고일 개념 같은 경우에는요, 계속 나올 때마다 꼭 반복을 해주시면 좋고요. 특히 앞에 보면 다항식 계산, 방정식, 부등식, 그리고 도형에 대한 거는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꼭 야무지게 잘 정리해두고 나서 우리 고3 수학 잘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공통과목 해설 들으셔서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어진 2부부터 4부까지는 오늘 선택과목 해설입니다. 2부는 확률과 통계고요. 3부는 미적분, 4부는 기하 해설이니까요. 이어서 선택과목 맞추셔가지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전 이어진 선택과목 해설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